시간은 한정돼 있고 전해드릴 소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참 발빠르게 이슈들 넘어가고 있는데요.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에는 중국 증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.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중국 이슈와 함께 우리가 좀 체크해볼 만한 경제 지표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마디 해주시죠. 일단 지난주 우리가 일요일 날 발표한 내용 좀 말씀드리자면은요. 일단 통계국 제조 PMI가 4월 달 거가 발표를 했는데 50.1 수치로 발표됐습니다. 일단 전월치 같은 경우가 50.2니까는요. 기준선을 상회하며 두 달째 경기 확장세 국면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비제조 PMI도 53.5, 전월 대비해서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역시 확장 국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지난주에 좀 증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제가 준비한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요. 지난주의 핵심은 중국 GDP 대비해서 부채 비중에 대한 의견이 가장 시장을 지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37% 정도가 되고요. 2007년도 말에 GDP 대비해서는 148% 정도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를 했다라는 게 지난주 파이낸스 타임즈의 핵심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중국 상업은행 부실 채권 규모 및 비율에 대한 그래프를 좀 넣어놨는데요. 일단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좀 좀비 기업이라 얘기를 할 텐데, 좀비 기업에 대한 대출이 1조 3천억 달러. 예, 이러는 거 추산된다. 그래프도 역시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일단 이것에 대한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,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, 어떻게 보면, 심리적인 스탠스의 차이에 좀 차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PMI 지표 등 매크로 지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, 그리고 부채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지부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 그림은 그거는 또 말씀 좀 드리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미 전화상으로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.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해제 금리가 좀 해제 물량이 크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텐데요. 지금 보시면은 저 보호예수 해제 규모 자체가 지난주에 26일 날 좀 급격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5일 월요일 날 시장 하락폭이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다행히 이번 주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정되어 있는 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제조, 비제조 PMI 지수, 통계부에서 발표한 PMI 지수 지금 방금 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. 이거 플러스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일 날,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차이신 제조 PMI, 그리고 목요일 날은 차이신 서비스 PMI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. 제가 써드린 그 CG에서 기억을 해보시면은 개미의 귀환이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, 일단은 지지난주 같은 경우가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, 증시에 해당하는 거래대금 자체가 상품 시장으로 몰렸다고 말씀드렸었고요. 지난주에 상품 시장에 대한 중국 시장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정 시간이 좀 지나게 된다면은 그것에 매매를 했던 개미들이 다시 우리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황적으로 좀 결론을 내드리자면은 호재와 악재가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일단 호재 쪽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순회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역시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물론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직도 중국 증시에서 좀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건지도 소개해 주시고요. 투자 포인트도 하나하나 살펴주시죠. 네, 강남 송우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. 일단은 수돗물 공급, 배출 및 수처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처리 업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제가 드린 그 주요 공정에 대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아마 느낌은 바로 오실 것 같아요. 수돗물 공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기타 이제 수량계 검사라든지 여러 기반 건설 투자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상수도 공급이 63%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순이익 증가 추이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실적의 대폭 증가, 그러니까는 1분기 실 매출액 같은 경우가 YOY 대비해서 52%, 그리고 순이익 자체는 53% 정도 증가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중국 시장 자체가 지나치게 심리적인 수치가 계속되어 있다는 전제가 좀 있다면은요,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
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에서 지금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.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 증가세 추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의 종목으로 강남 수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.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이 또 박현상 대리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. 끝으로 할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. 저는 그 중국 시장이 제 작년에 한 1년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. 저는 작년 8월 달에 급락을 맞았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저는 하반기에 성강승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. 중국 시장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 많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들의 성장성은 우리가 충분히 계속 주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 시장을 매매할 때 국내 시장도 힘들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요.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 트래킹, 추적은 일단 하시면서 우리 시장은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좀 더 가능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. 그동안 수고하셨고요.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이슈 현장 월요일이어서 그런지 더 유독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거래일 수는 이번 주 짧긴 합니다만은 이벤트들도 참 많고요. 특히 앞서서 보신 것처럼 또 옥시와 관련한 기자회견 영상 보셨는데요.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을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또 투자 전략은 투자 전략대로 또 이슈들은 이슈대로 챙겨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